네, 2023년 12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국방과학연구소 ADD하고 한화시스템이 고체 발사체로 사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이 발사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가신 분들은 중문 관광단지는 다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그 전에 하얏트 호텔 있던 자리,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호텔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거기 절벽이 있죠. 거기에 가면 카페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간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바다바라 카페가 유명해졌습니다. 거기에 오후 2시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중문 앞바다 4km 나간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고체 발사체를 쏘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 발사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쐈습니다.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나로도의 나로 위성센터는 지상 섬에 만든 겁니다. 섬에 만들었는데 거기서 쏘게 되면은 남쪽으로 이제 쏘는데 일본 오키나와 쪽을 지나가고 필리핀 쪽을 지나가면서 조금 사람 사는 데를 지나가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항우연이 이 우주 발사센터 지으려고 할 때도 제주도를 원했었어요. 제주도 쏘게 되면은 별로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군 정찰 위성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쐈는데 거기서 쏘게 되면요. 그 캘리포니아의 그 반도 쪽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쏘게 되면은 태평양으로 쭉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걸립니다. 그래야 쏘기 좋은 겁니다. 나로도는 조금 걸리는데 제주도가 상당히 좋은데 그때 제주도 도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그 강정의 해군기지와 더불어 앞으로 제주도에 우주센터가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ADD는 그 충청남도 태안에 가게 되면은 그 태안반도 있죠. 그 끝에서 주로 미사일 안흥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안흥면에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쐈는데 작년 12월 30날에도 거기서 쐈었죠. 근데 이번에는 더 큰 걸 쐈기 때문에 제주도 중문 앞바다에다가 바지선을 띄워놨습니다. 바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동력선이죠. 거기다가 큰 물체를 올리고 다른 데가 끌고 가는 그런 무동력선입니다. 우주 발사체를 해상에서 발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하는가 하면은 딱 쐈을 때 이게 낙하하는 것들이 사람 사는 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다에 떨어지도록 태평양에 끌고 나와서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그렇게 했었고 저는 보잉에 가서 그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추선 있죠. 석유 캐는 바다에서 그거를 거기에다가 놓고 쏩니다. 이 시추선은 바다에 딱 나가면은 이렇게 다리를 우리 카메라 다리 삼각대 이렇게 쭉 내려갖고 바다에 탁 박죠. 그래야 이게 고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게 뭐죠? 이게 들어가서 드릴이 들어가서 땅을 파가지고 기름을 뿜어 올리는데 보잉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해상 발사를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바지선을 다 했습니다. 바지선은 이렇게 다리를 바다바닥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무 발사할 때도 해상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 동해안에서 했을 겁니다. 동해에서 쏘게 되면 걸리는 게 좀 적으니까. 워낙 우주 발사체가 크면은 충격이 밑으로 확 불이 나오면 그걸 못 견디지 않습니까? 땅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시추선을 쓰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면은 바지선에서 써도 됩니다. 단 바지선은 이제 고정된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흘러가지 않도록 닻을 내려가지고 고정을 해놨지만 이 무게중심이 한가운데서 딱 쏴야만 이게 출렁거리지 않죠. 옆으로 맞으면 바지선이 기울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바지선에서 쐈습니다. 쐈는데 쏘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누리호를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누리호 추가 발사는 하나가 가져갔습니다. 하나가 땄어요. 그래서 하나가 가져가서
앞으로 누리호를 가지고 더 추가 발사하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는 이건 연습용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는. 그리고 누리호 이후에 더 큰 발사체를 만드는 거는 이제 입찰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누가 할래? 민간 기업들이 하는데 하나 에어로가 들어갈 거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우리 그 T50하고 KF-21을 만든 카이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도전해서 될 겁니다. 하나가 지금 우주사업 방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하나가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나 에어로는 일단 누리호 이후 사업을 가져갔고 그리고 누리호 다음에 하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쏜 거는 국방과학연구원이 쏜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원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는 게 뭐가 다른가 하면 항공우주연구원이 쏘는 거는 액체 로켓입니다. 누리호, 나로호 다 액체입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원이 개발해서 쏘는 거는 고체 연료 로켓입니다. 왜 고체를 쏘는가 하면은 군사용 미사일을 만드는 데가 국방과학연구원이죠. 이 군사용 무기는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팍 바로 쏴야 되지 않습니까? 액체는 이 물성이 잘 변해요.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넣은 다음에 24시간 내에 거의 24시간 내에 쏴야 됩니다. 24시간 지나면 또 물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발사를 못하면 도로 빼내고 또 그다음에 한참 기다려 다시 집어넣고 상당히 느려요. 근데 고체는 우리 저기 옛날 등산할 때 고체 연료 써보셨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넣어놓고 그냥 불만 탁 붙이면 그냥 날아가요. 준비했다가 안 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즉각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은 대개 고체로 합니다. 근데 액체가 좀 더 만들기 쉽고 해서 처음에 모든 나라들이 액체로 만들었다가 로켓을 차츰 이제 고체로 변형시키고요. 고체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입니다. 잠수함 안에서는 액체 연료를 주입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고체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ICBM을 만들고 있지만은 아직은 액체로 ICBM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고체로 만드는 작업들을 그들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현무 미사일을 처음에는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비행기 날라오면은 비행기 잡는 지대공 미사일,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그 아버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본따서 한국형 현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과거 개발했던, 소련과 미국은 INF, 중거리 무기 제한 협정에 따라서 사거리 500km만 나가는 단거리 미사일만 만들고, 그 다음에 ICBM만 만들고, 그 중간에는 어떠한 탄도 미사일도 만들지 말자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했을 겁니다. 그런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은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사거리 500km가 넘고 ICBM보다 작은 탄도 미사일은 없고요. 그 중간에는 크루즈 미사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SM3라든지 토마호크라든지 그 다음에 SM2, SM6 그러니까 적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 사드 그런 것들은 다 순항 미사일 계열이니까 토마호크 가능한 거죠. 그래서 500km 사거리가 안 되는 걸로 미국이 개발한 게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이고 소련이 개발했던 게 이스칸데르입니다. 이스칸데르는 유명한 정복장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스칸데르를 개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걸 세계에 수출을 했어요. 그거를 한국이 옛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생겼을 때 사이가 좋을 때 그걸 갖고 와서 새롭게 만든 현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거는 나이키 허큘리스를 본따는 현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칸데르형 현무가 나오면서 현무2가 나오죠. 현무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현무3라고 해서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현무3는 별도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현무2를 토대로 계속 이제 더 큰 엔진을 만들어서 현무4가 나왔죠. 현무4는 사거리 800km 이제 단거리 미사일에서 중중거리 미사일로 커지면서 탄두 중량이 1톤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미국도요. 초기에는 레드스톤이라고 하는 미 육군이 단거리 미사일을 만들었다가 이걸 점점 개발시키면서 ICBM으로 가는 겁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북한도
우크라이나로부터 RD-250 엔진을 도입해서 그걸 자꾸 개량하면서 백두산 엔진을 만들면서 지금 화성 17형까지 ICBM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그 로켓, 고체 로켓을 자꾸 개발하면서 지금 현무4까지 와서, 현무4는 상당히 괴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이번에 쏘는 거는 그 현무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 발사체를 쏘는 건데, 이거를 앞으로 ICBM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무5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하느냐 안 하냐는 앞으로의 의지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큰 로켓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초기의 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그래서 이 현무는 보통 2단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만든 거는 4단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2단, 3단은 이미 만들어서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위에 올라가는 4단인 조그만 건데 그건 액체 연료를 쓰는 로켓입니다. 그거는 우주에 올라가서는 고체가 보다는 액체가 더 이렇게, 이 뭡니까? 우리 난로 뗄 때도 기름이 들어갈 때 기름 유량을 조정하기 좋잖아요. 불의 세기를 조정하기 좋잖아요. 고체가 녹으면서 들어가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상에서 확 세게 쏠 때는 고체도 좋고 액체도 다 좋지만은 저 우주에 올라가서 미세하게 위성의 위치를 잡을 때는 액체가 좋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도 마지막 단은 액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4단은 액체, 2, 3단은 고체. 그리고 가장 큰 게 세게 이걸 다 2단, 3단, 4단 올리고 그 위에 위성 올리고 이걸 한꺼번에 밀어주는 게 1단인데 1단을 이번에 개발해서 이번에 쏜 겁니다. 1단 위에다가 2단은 안 올리고 3단, 4단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한화가 만든 100kg 정도의 무게의 위성을 달아갖고 쏘아 올린 겁니다. 왜 2단은 안 쐈느냐? 2단은 여러분들 작년 12월 30날 저녁 6시쯤 하늘로 쫙 뭐가 올라가갖고 난리가 났는데 국방부가 발표했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ICBM급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발사체를 쐈다라고 공개했는데 그때 2단, 3단, 4단만 연결해서 쐈었어요. 2단, 3단, 4단. 그리고 그때 이게 참 사연이 있는 건데 그때 왜 밤중에 쐈는가 하면은 그때도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안흥 태안반도에 있는데 거기서 쐈습니다. 근데 거기서 쏘게 되면은 서해안을 따라 쭉 이제 우리나라 육지는 지나가는데 발사하게 되는데 이제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단, 2단 어쨌든 2단, 3단, 4단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맞을 수 있고 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주 가시면 방어 한참 먹을 겁니다. 저도 방어 먹으러 제주 가야 되는데 방어잡이 배들이 지금 한참 나와 있고 서해에 그 다음에 홍어잡이 배들이 지금 서해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들이 자기들이 조업하는 낮에 쏘게 되면 결사반대예요, 어민들이. 그래서 못 쏘고 밤에 쏜 겁니다. 근데 밤에 이제 어민들 요구가 9시쯤 넘으면 우리 다 들어오니까 그때 쏴라 그랬는데 9시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6시쯤 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4시 43분인데 5시면 되면 껌껌해집니다. 배들이 철수하죠. 그러니까 6시쯤에 쏜 거예요. 배들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쏘니까 그게 밤중에 쫙 올라가는 게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이게 UFO냐 그랬더니 국방부가, ADD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제주도 앞에다가 그것도 지상에서 쏘게 되면 또 그 대목꾼들 와서 우리 윤미향이니 뭐니 이런 자들, 또 누구의 무슨 연대 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데모할 것 같으니까 아예 바지선을 싣고 가서 중문 앞바다에서 쏜 겁니다. 거기서 쏘게 되면은 걸리적거린 것도 없고 어민들도 없고 하니까 좋죠. 예, 그리고 낮에 쏜 겁니다. 한 2시쯤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1단을 발사하는 연습이니까 2단은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2단은 이미 2번이나 성공했습니다. 1차, 2차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을 빼고 4단을 올려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단이 성능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전에 1차, 2차 발사할 때는 위성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덤이라 그래서 무게 100kg 정도 되는 모래주머니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모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끼리 할 때 모래주머니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위성을 넣었어요. 위성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가 하면 여러분들 요즘 KF-21 한국형 전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눈으로 들어가는 레이더를 만든 회사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 레이더를 잘 만드는 기업은 LIG 넥스원이었는데 LIG 넥스원이 하나 시스템이랑 경쟁하다가 후발주자인 하나한테 KF-21용 레이더 만들 때 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가 이걸 만들어내겠느냐 많이 의심했는데 어쨌든 하나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군이 요구했던 만큼은 뭐 문서화되지는 않은 거지만은 그걸 좀 다운시키긴 했지만 그 요구 조건에 맞는 A사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A사 레이더는 뭔가 하면요. 기존 레이더는 전파를 180도로 빙빙 360도로 쏘죠. 쏘고 전파가 그럼 사방에 맞고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안테나 돌아가면서 쫙 안테나로 잡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물체가 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동안에는 못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미사일 같이 일정한 대로 간다면 여기서 한번 잡히고 여기서 잡히고 여기 잡히니까 여기 오는구나 하고 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맞지만 그게 가능하지만 새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면은 비행기가 막 이렇게 좌우지대로 간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한번 여기서 잡히고 하니까 이 궤적을 그리지 못합니다. 이게 기존 레이더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레이더가 나오는가 하면 메뚜기는요. 사람은 눈이 2개가 있습니다. 메뚜기도 눈이 양쪽에 2개는 있어요. 근데 사람 눈은 한 개의 눈에는 한 개의 눈동자만 있어요. 그죠? 보시죠. 근데 메뚜기는요. 이쪽에 한 눈, 이쪽에 2개 눈이 있는데 이 눈에 눈동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있다고 그냥 과장법입니다. 1000개 있다고 보셔도 돼요. 1000개. 예? 그래서 우리 눈은 혼눈이고 얘네는 여러 개 있어 겹눈이라 그래요. 많아요. 눈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가 물체에 들어가면 제 눈을 보십시오. 획 눈알을 움직여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가지 더 이상은 못 가지 않습니까? 고개 돌리면 가능하지만 고개를 안 돌린다면. 근데 눈알이 여기 하나 더 있다면 그놈이 탁 받아서 봐주고 할 거 아닙니까? 메뚜기들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날아가는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날아갈 때는 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은 요 눈, 위로 가면 요 눈. 그러니까 그걸 뇌에서 딱 판단해서 슉 잡아먹는 거예요. A사 레이더는 전파를 한번 쏴갖고 튕겨나오고 빙빙 돌면서 잡는 게 아니라 요 일정한 범위 내로 전파를 쫙 각자가 쏘는 거예요. 각자의 눈 아래서. 그러니까 여기 탁거리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하죠. 그 다음 눈이 작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날아가든 저렇게 날아가든 그림을 그려갖고는 잡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그다음 SM-3 같은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레이더로 딱 봐주기 때문에 크루즈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와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A사 레이더가 좀 어려웠는데 이거 미국에서 처음에 누가 만들었지? 레이티온이 만들었나? 노스로이 만들었나? 한번 그 전에 미국 가서 설명 드릴 때 참 이해가 됐는데 지금 이해가 잘 돼요. 이걸 한국이 이제 만든 겁니다. 이 A사 레이더를 만든 게 KF-21 할 때 처음이었는데 LIG 넥스원이 탈락하고 하나 시스템이 되면서 이걸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지금 달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KF-21이. 자, 이 기술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번에 오늘 발사한 그 위성에 들어갑니다. 이 위성은 영상 레이더를 달고 있어요. 영상 레이더는 한번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낮에는 훤하니까 지구를 찍으면 돼요. 위성에서. 구름이 있으면 안 되고 구름만 잡히니까. 구름이 없다 그러면 잘 찍히죠. 색깔 다 나오죠. 근데 밤중에는 못 찍잖아요. 밤중에 찍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전파를 쏴요. 전파가 튕겨 올라오죠. 그걸 레이더로 탁 잡아요. 잡는데 아까 말한 대로 A사 레이더니까 여기서 한 100개의 눈이 있다, 1000개의 눈이 있다면 그걸 다 쏘게 되면은 정밀하게 튀어오르면 그걸 다다닥 잡으면은 지표면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백으로 만드는 사진이 됩니다. 이걸 SAR 레이더, SAR라 그러는데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데 영상 레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 A사 레이더 방식하고 SAR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 시스템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SAR을 만들어서 요거를 위성으로 만드는 회사도 또한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에는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위성을 만드는 회사고요. 하나 에어로라고 있어요. 에어로는 항공이죠. 요거는 우리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이 미국의 GE 엔진인데, GE 엔진을 갖고 가서 조립 생산하고, T50에 들어가는 엔진은 F404 엔진인데 그것도 조립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한 것도 만드는 회사가 거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 누리호 사업을 지난번 성공하고 난 다음에 누리호 추가 발사 사업을 따간 데가 바로 하나 에어로입니다. 이 하나 에어로는 앞으로 누리호 다음에 새로 개발할 액체 발사체 개발 사업에 카이하고 대한항공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기고요. 그 하나 에어로가 큰 회사고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 회사입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이걸 개발해서 야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는 1단이 제대로 가느냐 그것만 검사하기 위해서 쏘겠다고 더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야 우리 한번 A사 만든 기술도 있으니 한번 올려보자라고 해서 민간 위성을 올려서 100kg 무게죠. 작은 겁니다. 쏜 건데 이게 작지만요. 이게 지상으로 전파를 딱 쏴서 물체를 잡으면은 어디까지가 잡히는가 하면은 25cm짜리를 잡아냅니다. 25cm면 한 요만하죠. 제 머리통 폭이 한 20cm 되게 이게 전부 하나 잡히는 겁니다. 어제 정찰 위성 미국에서 올린 거 그거는 우리 일반 카메라 같은 건데 그건 30cm를 잡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의 오히려 더 잘 잡죠. 근데 이제 흑백으로 잡고 일반인들이 봐서는 몰라요. 전문 분석관들이 봐야만 알아요. 흑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상 레이더 위성을 나중에 지금 우리 100kg짜리인데 1톤짜리, 2톤짜리 올라가게 되면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30일에 쐈던 것도 이게 ICBM급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ICBM급입니다. 100kg의 위성을 제거하고 거기다 탄두 100kg짜리 올리면 핵탄두는 보통 500kg 이상의 핵탄두는 안 되겠지만 근데 4단을 제거하고 4단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4단하고 플러스 이번에 100kg 위성 무게만큼 탄두를 올리면 ICBM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핵탄두가 없으니까 재래식 탄두를 쏘는 게 되는 거겠죠. 북한이 화성을 쏘는 만큼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1단은 쏴봤고 오늘 처음 쏜 거고 이제 2단, 3단, 4단은 쏴봤으니까 1단, 2단, 3단, 4단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위성을 올려서 쏴보는 거죠. 그때는 이제 2단을 더 추가하니까 위성을 더 크게 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이제 우리 미국 반덴버그에서 스페이스X에 팔콘 9으로 쏜 거는 그건 상당히 큰 한 2.5톤 되는 위성이고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쏘게 되는 거는 한 1톤이 안 되는 위성을 앞으로 4단까지 완성돼서 쏜다 그러면 그걸 띄워서 밤중에도 북한을 보고 낮에도 보는 거죠. 우리 반덴버그에서 쏘는 것도 영상 레이더 위성이 있고 일반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는 아마 국방과학연구소는 주로 이제 영상 레이더 위성을 띄우는데 자세히 안 봐도 돼요. 발사하는 것만 잡아도 되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밤중에 쏜다, 낮에 쏜다는 알 수 있으니까 가서 때릴 수 있는 킬체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제 2024년에 동북아에 미사일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도 이렇게 해서 북한을 또 북한만 말이 북한이지 북한만 관찰합니까? 러시아도 관찰하고 중국도 관찰하고 이란도 다 이건 지구를 하루에 12바퀴씩 도니까 다 전 세계 다 보는 거죠. 우리 필요한 거는 보고 나머지는 미국 CIA한테 이란도 봐주고 주는 거죠. 대신에 우리 위성들이 돌아가서 안 돌아갈 때 미국 위성이 돌아가니까 미국 거 받는 거고 또 일본이 돌아가면 일본 거 받는 거고 또 일본이 어디 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필요 없는 거니까 걔네 줘. 이게 바로 서로 정보 교환 협정. 이게 지소미아입니다. 이 지소미아를 무력화시켰던 게 누굽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깜빵으로 보내라 이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한국우주연구원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연료 로켓, 현무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기술을 갖고 하는 거고요. 북한도 이스칸데르 기술을 갖고 하다가 RD-250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과거 소련의 이제 ICBM급 위성 로켓 기술을 또 갖고 와서 추가로 화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둘 다 구소련 기술을 토대로 지금 ICBM급
발사 능력을 가진 겁니다. 북한도 정찰 위성을 올렸고 우리도 올렸습니다. 북한이 올린 것도 이번에 한 100kg 정도 될 거예요. 걔네 거는 아마 영상 레이더인지 아니면 일반 카메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대등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의 우주 게임은 계속되고요. 며칠 전에 방송했듯이 미국이 이제 지상발사 SM-6를 동아시아에 배치해서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잡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PRSM도 배치하겠다. 이제 계속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이 INF 조약은 이미 파기됐지만 그 정신은 유지하면서 미국은 크루즈 미사일 경태로 그게 이제 사드라든지 SM3, SM6 이런 건데 이런 걸 쭉 배치해서 중국의 함대 잡는 미사일인 ASBM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군비 경쟁으로 가는 거죠. 이 와중에 힘약한 쪽이 무너집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쟁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 10년, 15년 정도 하다 무너졌으니까 중국이 무너질지 북한이 무너질지 중국이나 북한 걸 알고 있어서 상당히 버틸 겁니다. 네, 그렇게 세계 정세는 굴러갑니다. 내년에도 안보는 치열해질 것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내년 경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긴 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